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승자는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패자는 해봐야 별 수 없다 라고 한다. 감스님들만이라도 항상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전해보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1일하고 22일 아파트 청약 결과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든지 레미안 센트리폴만 그나마 레미안 센트리폴이 그나마 좀 경쟁이 21대 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207대 1입니다. 이 청약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청약 접수도 초양극하고요. 지방은 거의 1점 몇 대 1, 3.7대 1이 가장 높네요. 이 정도로 지금 지방과 서울, 특히 강남과 그리고 지방 차이가 엄청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서울 아파트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이런 서울 아파트, 특히 강남 아파트 불패의 신화가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24년도 서초의 분상계 단지의 레미안 원펜타스 실거래가가 84 타입이 최근에 41억 8천에 지금 거래가 된 것 같고요. 121 타입은 69억 8천, 155 타입은 78억, 그리고 191 타입은 91억. 분양가 대비 정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서울의 무주택으로 계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또 감스님들 중에서도 서울로 인서울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지방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서울에 내 집, 내 아파트를 갖다가 마련하고 싶은 이런 마음은 다들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감스님들 중에서 내가 잘 준비를 해서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갖다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감사 스마일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서울 로또 청약 리스트를 갖다 살펴드리면, 지금 현재 메이플 자이부터 시작해서 레미안 원펜타스, DH 방배,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분양했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까지, 앞으로 지금 또 나오는 아파트가 아크로 리츠 카운티하고 신반포 22차, 그 다음에 레미안 원페를라, 반포더샵, 잠실 레일이 나오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일반 분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장 일반 분양이 많았던 게 DH 방배하고 그리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일반 분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단지를 갖다가 이제 확인해 봤더니 이제 1000세대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개 단지 중에 일반 분양이 2641세대, 그리고 총 56만 656명이 신청을 했고 당첨 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 로또 아파트를 앞으로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께 제가 기다리지 말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약도 전략이 필요하고 내 점수라든지 내가 당첨 안정권인지를 확인하시고 일단 도전해 보실 것을 더욱더 추천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1%의 경쟁률, 0.47%의 경쟁률을 뚫고 정말 강남에 입성을, 강남 서초 송파에 입성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로지 아파트 최근에 뮤직비디오가 있었는데 오르니까 팔지 말고 버텨라, 홀드온이 2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아파트는 불패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물론 언젠가는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지금 당장 내려갈 요인보다 올라갈 요인이 더 많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감스님들만이라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감사 스마일 멤버십 영상을 갖다가 25년 부동산 전망, 데이터로 바라보는 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윤재 114 연구원님의 그 스투TV 오프라인 후기를 갖다가 제가 어제 PPT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일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조금 더 인사이트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한 달에 5,000원입니다. 멤버십 회원을 가입하시게 되면 정말 좋은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제가 가감 없이 거의 2시간 동안 듣고 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윤재 팀장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가감 없이 제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런 엑기스만을 갖다가 전달해 드린 거니까 정말 한 달에 5,000원 감사스마일에게 투자하셔가지고 더 많은 인사이트 가져가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멤버십 회원 채널에 가입되게 되면 5,000원인데 제가 100명까지만 일단 한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어떤 아파트를 갖다가 A라는 아파트, B라는 아파트 결정을 갖다가 고민하실 때 저에게 이 100분 한정, 그러니까 100분에 한해서만 제가 어떠한 상담, 예를 들어서 대면 상담이든 전화 상담이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전문 분야가 아파트이긴 하지만 뭐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뭐 하다못해 상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에게 찾아와서 유료 상담을 하게 되면 현재는 5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내년에는 또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 감스님들께 제가 멤버십 회원 영상을 제가 주 1회에 꼬박꼬박 올리고 있고 정말 올해도 감사하게 지금 46분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더니 한 분이 또 증가를 하셨더라고요. 47분 정도 지금 저희 멤버십 회원이 되셨는데 감사스마일 찐팬이 되어주시고 저하고 함께 부동산 인사이트를 조금 더 깊고 넓게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들은 제가 전체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민감한 사항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제가 공유를 해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감사스마일 찐팬이 되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 서민은 대출 안 나와서 집 못 살 판 이종배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0%대로 하락됐고 9월 채권 최고액 비율도 올해 최저입니다. 은행에서 빌리는 돈 규모도 확연히 줄어들고 있고 근저당 설정 등기도 3개월째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금 여력 없으면 시장 진입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 집값이 이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야 나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데 은행 대출이 안 나와서 지금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에게 또 저희 찐팬분들이 대출 때문에 상담을 저에게 하셔서 또 대출 상담사님 또 연결해 드리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했지만 정말 최근에 대출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갖다가 정말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진짜 올 연말이 기회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4시에 올해 4분기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이유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더 많아 보인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수색 등산 뉴타운의 이승민 대표하고 라이브 방송을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라이브 방송 때는 조금 더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까지 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4시에 라이브 방송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에게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 남기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석 교수님은 대출 규제 이후에 수요자들이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등 두 계층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다. 금리 인하에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의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반면에 현금 부자들은 매수에 나서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현금이 있으신 분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최근에 그 디딤돌 대출도 지금 막아서 지금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따 바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재 수석연구원님께서는 가격 저항감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돈 빌리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외곽 지역의 경우 가격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안 나오고 줄어드니까 아예 못 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부정을 했는데 정말 제가 올 초에 내 집 마련해야 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늦어도 여름휴가 가지 말고 뜨거운 여름 문제가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전월세가 오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시간은 지났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나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계약금 정도만 준비된다고 하시면 일단 행동하시고 잔금은 내년 1월은 조금 촉박하니까 2월이나 3월 정도로 해서 잔금을 갖다가 이렇게 세팅을 갖다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저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내가 대출 나오는 거 확인하고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4, 4분기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비싼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정말 서민들이 오히려 지금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잠깐 상담을 또 해드렸던 저희 찐팬분께도 이야기 드렸는데 본인은 지금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내년으로 지금 상황을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참 이게 이 정부 대책이 이 부동산 대책이 과연 상류층 부자들을 갖다 위한 대책인지 서민들을 위한 대출인지 그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머니투데이 좋은 기사가 있어가 이걸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 포기하라고 서민 대출 디딤돌 제기 이유 있다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왜 정책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지 그 이유가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신문 기사 내용은 제가 설명란에다가 일단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정책 대출이 오히려 지금 부동산의 이런 가격을 상승하는데 원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그런 분석의 결과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을 지금 줄이고 있고 아예 지금 안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역풍을 갖다 맞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중산층 이하 서민층에서 정말 분노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정책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많이 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 설명이 좀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정책 대출로 살 수 있는 집값의 상한선은 6억밖에 안 되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집값 상승이 일어나려면 정책 대출이 아니라 은행에서 일반 주담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새로운 논리를 만들었는데 무주택자들이 먼저 정책 대출로 6억 원 이하의 집을 사게 되면 그 기존에 그 집을 갖다가 살았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 집을 매도했기 때문에 더 비싼 아파트로 갈아타고 또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더 비싼 아파트로 지금 넘어가서 가계대출이 더 늘고 집값도 오른다는 논리입니다. 나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설득력이 있는데 이번 수도권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3, 4년 전에 부동산 폭등기 시절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갭투자라든지 실수요자분의 갈아타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현장에서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수요자도 많지만 1주택자분들이 갭을 끼고 2주택을 갖다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사례가 좀 솔직하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솔직하게 지금 못 사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진짜 다주택자, 3주택자 이상이나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현희 민주당 의원실에서 국토부로 또 받은 아파트 매매 시에 자금 조달 계획 방법 자료를 살펴보니까 올해 8월에까지 집을 샀던 사람들 중에 58% 정도가 3명 중에 2명이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새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팔고 6억 이하에 있는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고 9억 이하의 집을 팔고 새 집을 갖다가 또 갈아타기 했다 보니까 2년 전인 2022년보다 집 팔아서 새 집을 샀다는 비율이 정말 2배가 넘었다라는 이런 조사가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엄밀히 따지게 되면 가계대출 증가라든지 집값 상승세를 갖다가 일으켰다라는 원인 중에 하나의 원인이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것처럼 금리도 올리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까지 필수로 적용하고 LTV도 80%까지 나오던 세계 최초 대출을 70%까지 줄이면서 후치담보대출 취급도 막아가지고 대출 대상도 줄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말 서민층에서는 내 집을 갖다가 매도하고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도 안 되고 또 내 집도 안 팔리고 내 집도 그러니까 살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악영향이 지금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피해본다는 지적에 갑자기 또 국토부가 입장을 번복하고 일단 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정부가 문제구나. 정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출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내 집을 갖다 갈아타게 하고 싶은 이런 수요까지 지금 틀어막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윤지혜 114 팀장님의 그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확실하게 느낀 거는 정부에서조차도 이제는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수도권의 서울이나 수도권 서울과 맞붙어 있는 아파트 주택 공급을 당장 3년 동안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자인하고 이거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 대출의 문턱을 높이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청원회까지도 이런 것들이 지금 서민 대출 막지 말아라, 디딤돌 대출 막지 말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서민들만 지금 내 집 마련하지 말라는 정부의 이런 대책을 보면서 정말 하루라도 빨리 감스님들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스마일이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서 정책 금융 규모가 줄어들면 일부 사람들한테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200% 공감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이 내 집 마련을 갖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내 능력이 되거나 아니면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정말 6억 이하의 아파트라도 매수하시고, 만약에 내가 6억 이하의 아파트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는 정말 수도권, 고양시를 떠나서 수도권의 9억 이하, 6억에서 9억 사이 정도 되는 아파트는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야, 정말 내 집 마련을 포기하라고 서민대출 디딤돌 제기가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제가 어제 또 상담을 하면서 또 신생아 특례, 그러니까 신생아 특공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지금 신생아 특공이라든지 신생아 특례로 인해 가지고 대출도 지금 저리로 대출 받고 또 특별 공급도 다른 경쟁보다 지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민층에서 정말 신생아 특공으로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감사스마일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전국 부동산 현장 분위기, 당부쌤이 실제로 온 상승장 속 정체장이라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감사스마일도 지금 이 의견에 정말 200% 동감을 하고요. 올해 내내 상승만 지금 외쳤던 당부쌤이 상승장 속 정체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서울 수도권 부동산 분위기는 지금 오히려 상승을 했고 지금 약간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관련해가지고 오늘 제가 4시에 올해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이유, 또 4분기에 꼭 계약만이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사람들이 대출이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좀 디딤돌 대출도 좀 막힌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지금 매도인 분들도 좀 급하신 분들은 가격을 조금 좀 내고 해가지고 또 매도를 갖다 서두르신 분도 있고, 또 내 집을 갖다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내 집이 지금 안 팔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타이밍적으로 오히려 이 올 하반기 4, 4분기가 내 집 마련에 또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만약에 내년 초가 돼가지고 대출이 또 완화되고 또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또 달라진다고 하면, 지금하고 내년 초하고 분위기는 제가 또 작년하고 또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도 비슷하게 9월달까지 집값이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6억 이하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6억에서 9억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10월, 11월, 12월이 거의 거래가 안 되다가 1월 28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되면서부터 또 분위기가 또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4, 4분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 않을 상승장 속 정체장인 이 시기에 내가 원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 자금대에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을 갖다가 지금이라도 좀 잘 관심 가져가지고 한번 눈여겨보셔가지고 계약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다른 말로는 매수를 슬슬 계획하기 시작할 때다. 그러니까 8월달, 9월달에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는데 이제 9월 넘어가서 10월 되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가 꺾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부터나 11월, 12월 달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또 발품이나 소품 하셔가지고 오히려 지금이 매수를 슬슬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현재 시장은 조용합니다.
뭐 사실 조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매수세가 약해져가지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재 부동산 분위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나 덕양구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지금도 거래가 소폭이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약에 내가 실수요를 갖다 생각하고 있고 또 2년 후 3년 후를 갖다 내다본다라고 하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처음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감사스마일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정말 더 진한 감사스마일 부동산 인사이트를 갖다가 매주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 저하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상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오늘 오후 4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